인셉션 강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극한의 기본 성질 4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수렴하는 수열들끼리 더하면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수렴하는 수열과 발산하는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수열이 수렴하면 이것은 하나의 숫자 알파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알파가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럼 발산은 크게 4종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무한히 커지는 상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태, 그리고 진동하는 상태, 그리고 함수까지 우리가 여기 추가한다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은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알파라고 하는 하나의 상수를 여기다 더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또 여기다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진동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알파가 더해진 대로 평행이동돼서 그대로 진동하게 될 것이고요. 좌우가 다른 함수의 경우에 알파를 더하게 되면 평행이동된 상태로 여전히 좌우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과 발산하는 수열을 더하게 되면 이것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발산과 수렴, 교환 법칙이 성립할 테니까 당연히 같은 내용이고요. 발산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발산끼리 더하는 것은 무한히 커지는 것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는 둘의 합은 0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산하는 것끼리 더하면 수렴도 가능하고 또는 발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둘 다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하셔야겠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런 거 들 수 있죠. 0, 1, 0, 1 이렇게 진동하는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10, 10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항상 1111 하고 나올 테니까 그럼 우리가 수렴하는 것끼리 더해서 수렴한다라고 했지만 발산하는 것끼리 더했을 때도 수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이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그래서 발산하는 것끼리 더했는데 수렴하려면 한쪽의 발산을 나머지 하나의 발산이 상쇄시켜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나오죠? 이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뒤로 넘어가면 연속이라고 하는 성질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수열이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 더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이 말이 뒤로 가면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의 합은 연속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불연속이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겠죠. 또 미분이 가능한 함수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를 더하면 두 함수의 합은 미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연속인 두 개의 함수를 더했는데 연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좌우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었다면 또 다른 함수가 반대로 오면서 둘의 합이 일정하도록 맞춰줘야 되겠죠. 네,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일종의 대우겠죠. AN과 AN의 합을 주고 AN, BN의 합을 주고 이때 BN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AN이 수렴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수열과 도대체 누구를 더해야지 이 전체가 수렴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접근이에요.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과 발산하는 수열을 더하면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발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B에는 발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수렴하는 것끼리 더해서 수렴하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리미트 했는데 여기 AN-3이라고 하는 게 5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수열은 반드시 어떤 수열이다? 이 수열은 발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수열은 8로 수렴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연습해 보는 거니까요. 또 계속 이어가서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이랑 누구를 더하면 이번에는 발산하느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과 누구를 더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번에는 수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발산하는 수열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발산하는 수열하고 누구를 더하면 이게 수렴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산하고 수렴을 더하면 발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발산하고 수렴을 더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수렴은 안 되고 발산끼리 더해서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발산을 상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발산이 필요하다.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든지 이게 진동하면 얘도 맞춰서 같이 다른 패턴으로 진동해서 둘의 합이 일정한 형태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네 번째는 발산하고 누굴 더하면 이것이 발산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때는 수렴도 되는 거고 둘 다 무한히 커져도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렴도 되고 발산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은 이제 이 정도로 좀 쉬운데 곱셈하고 나눗셈이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고 시험도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곱셈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본 정리에서 수렴하는 수열끼리 곱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수렴과 발산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수렴과 발산은 대표적으로 상수랑 무한히 커지는 어떤 것을 곱했다라고 하면 이 상수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이건 무한히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곱하면 발산이 나올 텐데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여러분?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n을 곱하면 이건 무한히 커지는데 이건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이 둘의 곱은 1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곱하면 수렴도 할 수 있고 발산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뭐가 포인트냐? 수렴과 발산을 곱해서 이 결과가 어떤 상수로 수렴한다면 이 수렴하는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반드시 AN이 어디로 가야 된다? 1이나 2나 3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누구를 곱해야지 1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무한대분의 1했고 즉 0의 형태가 곱해져야지만 이건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한히 커지는 거, 진동하는 거 이런 수열들에다가 발산하는 어떤 수열에다가 상수를 곱하게 되면 그대로 진동하거나 그대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산과 뭔가를 곱해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이 수렴값은 반드시 0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함수가 중간에 끊겼어. 불연속인 함수야. 근데 이 불연속인 함수랑 어떤 함수를 곱했는데 이것은 연속인 함수야. 그래서 두 개를 곱했더니 연속이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함수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고 곱셈이니까 역시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발산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무한대끼리 곱하면 무한대로 커지잖아요. 라고 해서 발산끼리 곱하면 발산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발산 중에는 뭐가 있었죠? 진동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01, 01, 10, 10 해봤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산끼리 곱해도 또 역시 수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산끼리 곱해서 수렴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따져보면 어떤 특정 점에서 하나는 이렇게 오고 하나는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만약에 fx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gx라고 하는 함수도 역시 불연속인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연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함수를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둘의 곱은 여기서 이제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발산끼리 곱해서 그 발산 둘을 상쇄시키면서 하나의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발산끼리의 곱은 수렴도 되고 발산도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대우 형태를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AN이 수렴하는 건데 맨 첫 번째죠. 그래서 수렴하는 것하고 뭘 곱하면 이 전체가 수렴할 수 있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수렴하는 것과 뭘 곱하면 수렴할까요? 그럼 당연히 수렴하는 거 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상수랑 상수 곱하면 상수 나온다 하니까 이것도 될 텐데 이게 발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걸 곱해서 수렴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발산할 때는 반드시 AN은 어디로 가고 있어야 된다? 0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발산과 어떤 0으로 가는 수렴하는 이 형태를 곱해서 또 수렴하게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렴하고 뭘 곱하면 발산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얘는 수렴하면 안 되겠죠. 왜? 수렴하는 함수들끼리 수열들끼리 곱하면 반드시 수렴하니까 이때는 수렴은 아닌 것 같고 반드시 발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곱해서 발산하는 꼴이 될 거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발산하고 그러면 누굴 곱해야지 이번에는 수렴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것은 발산하고 누굴 곱해서 수렴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수렴한다면 이 B에는 반드시 뭐다?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수렴한다면 얘는 0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수렴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발산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발산끼리 곱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발산하고 뭘 곱하면 발산하냐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게 발산도 되고 수렴도 되고 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렴도 되고 발산도 되고 문제로 이제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나눗셈으로 가봅시다. 근데 나눗셈으로 갈 때 우리 맨 앞에서 정리할 때 보면 이런 정리를 했었잖아요. 어떤 정리? bn분의 an이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전제 조건은 bn도 0으로 안 가고 베타도 0으로 안 갈 때만 이렇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눗셈을 연습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확인해요? bn이 0으로 안 갈 때도 있지만 bn이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이게 0으로 수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분의 수렴이야.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의 형태로 나왔는데 이것이 수렴분의 수렴이다 라고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분모가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간다면, 이것이 0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숫자분의 이 숫자로 수렴을 하겠죠. 그런데 분모가 만약에 0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가 이 아래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0분의 어떤 상수에 꼴일 때는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분의 1, 0분의 3 이런 형태는 다 발산,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발산도 가능한 거고, 이것이 0분의 어떤 꼴인데 다시 수렴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이건 뭐죠? bn이 0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가 수렴하려면 반드시 이때의 an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분모는 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분자가 어떤 상수가 나온다면 0이 아닌 상수라면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an도 어디로 가고 있어야 된다? 0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발산분의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수렴분의 발산한다 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빈칸 채우기는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수열의 극한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면 이런 성질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쪽이 0이면 이쪽이 몇이어야 될 거야 라는 이런 형태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지, 뭐 수렴, 발산, 수렴, 뭐 수렴, 발산 뭐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 이해하고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발산분의 수렴한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의 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하는 것분의 상수 혹은 이 진동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어떤 함수분의 어떤 수렴하는 값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렴분의 발산은 상수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상수분의 진동, 그 다음에 상수분의 좌우가 다른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요, 위에 있는 발산분의 수렴은 이런 값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C라고 하는 수렴값이 0이던 0이 아니던 간에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는 반드시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둘 있잖아요. 진동하는 것분의 상수와 좌우가 다른 것분의 상수의 이런 꼴의 함수의 극한 혹은 수열의 극한의 경우에는 이 C라고 하는 값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발산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1, 2, 1, 2, 1, 2분의 어떤 상수야. 그러면 이것은 항상 1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테니까 발산하겠죠. 그런데 이 C라고 하는 값이 0으로 가게 되면 진동하는 것분의 0, 좌우가 다른 것분의 0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이쪽은 반드시 수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발산분의 수렴인 이 두 번째 케이스의 같은 경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분모가 수렴하고 분자가 발산할 때는 상수분의 무한대, 상수분의 진동, 상수분의 좌우가 달라라고 한다면 이 분모가 0으로 가던 0이 아닌 상수던 간에 항상 이 부분은 발산만 하겠죠. 당연하죠? 이거 계속 무한대로만 커집니다. 이거 계속 진동합니다. 이거 계속 좌우가 다릅니다. 또 밑에 있는 분모가 0으로 가면
이거 더 무한이 더 커지겠죠. 더 큰 무한대가 되는데 이것도 계속 어떻게 돼요? 진동하면서 계속 커지겠죠.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한대로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뭐 한다? 얘네들은 발산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수렴은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렴하는 것분의 발산은 다 발산이야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발산하는 것분의 수렴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동하거나 좌우가 다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산분의 발산을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발산분의 발산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n분의 n이야. 그럼 1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수렴도 가능하고 또 발산분의 발산인데 이게 n인데 얘는 n제곱이야 라고 하면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는 수렴도 되고 발산도 되고 둘 다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요거 우리 세 번째 거에서 방금 했었는데 이게 0으로 가던 0으로 안 가던 이건 다 뭐만 한다? 수렴은 안 되고 반드시 뭐 한다? 이것들은 다 발산한다. 이런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 분수꼴에서 우리가 하나를 빼고 나머지들을 알고 있을 때 그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결정하는 거 연습해 봅시다. 자, 다음 건요. 이제 bn분의 an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bn분의 an을 준 거니까 이 첫 번째 얘기는 an이 수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an이 수렴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시 수렴해. 그럼 이때 이 분모는 뭐여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가지로 지금 나눠본 거거든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눴냐면 분모가 0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조건을 갖고 하나 나열해보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수렴분의 수렴은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항상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요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당연히 일단 수렴하는 케이스가 하나 나올 거다. 그래서 0으로 가지 않으면서 수렴분의 수렴은 당연히 수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발산분의 수렴도 수렴이 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무한대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b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분의 상수 이것도 되는 거니까 이 b에는 발산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동시에 이게 여러분 프린트에는 바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이 상황에서 bn이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면 bn이 어디로 수렴하고 있다? 0으로 수렴하고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전체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이때 동시에 어때야 되겠다? an도 역시 0으로 수렴하고 있어야지 전체가 수렴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는 수렴하고 있는데 이 분자 an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는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수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bn이 어떤 상수로 수렴하면 될까요? 그럼 이건 수렴하면 안 되는 거야. 수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bn은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이거는 수렴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얘는 발산분의 발산해서 수렴하는 형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수렴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0으로 수렴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an이라고 하는 것이 수렴한다 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전체 bn분의 an은 현재 발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이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bn이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수렴분의 수렴이니까 당연히 수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0이 아니라고 하는 값은 수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발산분의 수렴 형태로 이게 뭐 진동하던가 좌우가 다르던가 이런 형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발산하고 있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때 동시에 그러면 이번에는 bn이 0으로 수렴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0분의 상수는 발산이 가능한 거니까 요 bn은 0으로 수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발산분의 발산. 이건데 뭐분의 발산하면 전체가 발산하냐 이게 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자가 발산하고 있고 전체가 수렴하지 않는 이 상태가 되려면 이게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됐을 때 당연히 수렴분의 발산은 발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렴도 된다. 또 발산분의 발산도 당연히 발산한 형태가 될 테니까 요거는 케이스별로 당연히 발산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분모가 0으로 갈 때도 0분의 발산은 발산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0분의 무한대 되니까 이거 bn이 0으로 가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수꼴 중에 분자와 전체의 값을 가지고 분모를 추측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뭘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분자와 분모 중에 분자를 모르고 분모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수렴하는 것 분의 bn 분의 뭘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수렴하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리고 이 bn이라고 하는 것은 0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 아닌 상태일 때 뭐가 나와야지 수렴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렴분의 수렴하면 이것이 수렴하겠죠. 그런데 수렴분의 발산은 발산이니까 이때는 발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bn이 0으로 갈 때는 이게 0분의 뭐 하면 수렴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bn이 0으로 가면 bn이 0으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an도 꼭 어디로 가야 된다? 이 분자인 an도 0으로 수렴해야지만 전체가 수렴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발산입니다. 그래서 발산분의 뭐 하면 전체가 수렴할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발산분의 수렴, 그럼 당연히 수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한대분의 상수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렴도 가능하고 발산분의 발산, n분의 n 이런 것도 수렴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수렴도 되고 발산도 된다. 이건 이제 분모가 어떻게 발산하냐에 따라서 이 발산이 또 역시 결정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분자가 0인 경우는 분모가 0인 경우가 아니니까 요건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이 세 번째 경우는 수렴분해. 뭘 했더니 이것이 발산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수렴이 위에서는 0이 아닌 상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발산하려면 이게 수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수렴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이게 발산하는 형태가 돼야지만 어떤 상수, 0이 아닌 상수분에 발산해야지만 이게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bn이 어디로 가면? bn이 0으로 가면 위에 있는 이 분자가 어디로 가도 어떤 an이라고 하는 값이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가도 되고 이게 0으로 간다 그래도 얘가 0으로 가는 2차라고 한다면 이게 역시 하나가 지워져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bn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 분자가 어떤 상수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수렴도 되고 수렴은 안 되고 여기서는 발산만 된다. 여기는 bn이 수렴할 때 0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은 발산분의 뭘 하면 이 전체가 발산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발산분의 수렴도 발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산분의 이게 막 진동하고 있어. 그럼 이게 어떤 상수가 나와도 되는 거니까 요거 수렴도 가능하다. 근데 요 수렴할 때는 이게 0이면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발산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게 어떤 상수가 나와도 수렴해버리고 이게 진동하거나 좌우가 다른 상태일 때는 이게 0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수렴은 뭐는 아니다? 0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건 나중에 우리 케이스별로 문제 보면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산분의 발산도 당연히 발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이 커지면 n분의 n제곱 이런 거 가능하니까 이거 수렴도 가능하고 발산도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여러분들이 일단 쭉 한번 해보면서 이것은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이 동일하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똑같이 바꿔서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맨 앞으로 가서 덧셈부터 출발해보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로? 이걸 fx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걸 gx라고 생각해. 그래서 리미트하고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함수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이 함수가 베타로 수렴해 라고 했을 때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함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fx는 알파로 수렴하는데 gx는 수렴을 안 하고 있어. 발산해. 혹은 무한대로 커져. 아니면 좌우가 달라 라고 했을 때 그 둘을 더하면 이것은 수렴은 안 되고 뭐만 된다? 역시 발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리가 똑같은 정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N, BN 가지고 연습을 해도 좋고 fx, gx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수렴과 발산, 수렴과 수렴, 발산과 발산 이것들을 다 연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개념 속으로 집어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 이 영상들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에 실제로 적용을 시켜가면 되겠습니다. 이 바로 뒤에는 이제 OX 문제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OX 문제부터 쭉 확인을 하시고 또 풀어보시고 그다음 다음 영상에서 OX를 또 같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